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해야겠죠. 응급처치 교육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릅니다. 화재로 코와 입에 화상을 입어서 호흡기가 문제가 있으면 우선 처치하는 거예요. 문제, 가장 먼저 응급처치할 대상자,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기도 유지, 호흡 유지를 해야 되는 대상자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출혈이 과다한 대상자, 지혈을 해야 되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호조무사에서 좀 나오는 문제인데요. 기지쇼감, 기도 유지, 지혈, 쇼크 예방, 감염 대상자 순으로 갑니다. 가장 먼저 숨을 못 쉬면 안 되기 때문에 호흡이 곤란한 대상자를 가장 먼저 처치하고 그 다음에 출혈이 많은 대상자를 처치합니다. 가급적 대상자를 옮기지 말고 119에 안내를 받는다. 외상을 입었다고 한다면, 외상이 의심된다고 하면은요, 무리하게 옮겼다가는 더 큰 부상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 약물, 음식, 구토물 등을 병원에 함께 가져간다. 어떤 약에 중독이 되었는지, 어떤 약을 먹었는지, 농약인지, 쥐약인지, 또는 수면제인지에 따라서 구토를 시키거나 위세척을 하거나 해독제를 투여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질식 대처 방법.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취해요. 뭐가 걸렸다는 거죠. 갑자기 기침을 하면서 괴로운 표정을 지어요. 어떻게 해요? 큰 기침을 해서 이물질을 뱉어내게 해야겠죠. 해도 안 되면은요, 상체를 밀어 올려야 됩니다. 하임리히법이요, 2020년부터 개정이 되었어요. 등 두드리기 5회를 한 이후에 복부 밀어내기 5회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단 등을 두들겨줘요. 우리 뭐가 걸렸어 그러면 등 먼저 쳐주지 않아요? 등을 5번 쳐주고 안 되면 그때 복부 밀어내기 5회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안 되면 등 두들기기 5번, 또 복부 밀어내기 5번, 이런 식으로 5대5로 가는 거예요. 복부 밀어내기 어떻게 하죠? 오른손 엄지를 접고 주먹을 쥐어요. 그리고 왼손으로 감싸쥐죠. 대상자의 뒤로 가서 복부를 어디를 밀어내죠? 명치와 배꼽 중앙을 그 주먹 쥔 이 엄지 튀어나온 부분으로 쿡쿡쿡쿡 밀면서 자극을 주면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등 5번 두들기고 복부 밀어내기 5회이다.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후상방이 나왔죠? 경련 시 중요한 거는요, 고기가 아무리 달라져도 중요한 맥락은요,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기도를 확보한다, 호흡을 유지시켜준다, 이고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요, 경련을 막 하면은 발작도 하거든요.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준다. 왜? 부닥치면은 여기저기 다치니까요. 이 두 가지입니다. 호흡을 유지한다, 이 같은 말이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고개를 똑바로 제끼는 게 아니에요. 입에서 뭔가 거품이 나올 수도 있고 이물질을 구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흡인되지 않도록,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꽉 끼는 옷은요, 풀어줍니다. 화상. 우리 커피포트 끓이다가 물에 딘 적도 많아요. 그랬을 때는 바로 찬물에 15분을 담가야 됩니다. 여름에는 수돗물도 그렇게 차갑진 않더라고요. 냉동실에 항상 생수를 얼려두세요. 500ml 생수 조그만 거를 저는 평소에 한 5개 정도 얼려놓습니다. 화상이 입었어. 그러면요, 큰 통에다가 물을 빨리 담고요, 냉동실에 있는 500ml 그 얼음통을 그 물속에 넣습니다. 그럼 차가운 물이 유지되거든요. 10분 이상 담가야 돼요. 이로는 15분 이상 찬물에 담근다. 최소 10분은 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장신구를 빨리 빼야 돼요. 손을 뒤었어? 반지 빼야 됩니다. 뭐 팔목이 삐었어? 시계 빼야겠죠? 발목이 다쳤어? 신발 벗어야 됩니다. 양말도 벗어주면 좋겠어요. 장신구를 최대한 빨리 뺀다. 찬물에 즉시 담근다. 근데 만약에 막 손상이 많이 된 상태에서는 콸콸 쏟아지는 수돗물은 안 좋아요. 조직이 손상되니까 그냥 담그는 게 좋다는 거예요. 담글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수돗물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환부에 깨끗한 차가운 물수건을 감싸준다. 이런 것도 답이 됩니다. 골절 시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움직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안정시킨다, 움직이지 않는다, 119를 부른다, 고정하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이 얘기이죠. 손상 부위에는 냉찜질이 좋아요. 삐었거나 골절 있을 때는요, 부어오르거든요. 냉찜질이 좋다는 거. 출혈 시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해야지 출혈량이 적습니다. 장갑을 착용하고 거즈로 압박한다. 출혈 부위에 멸근 거즈를 이용하여 직접 압박을 한다. 사실 급하면요, 그냥 수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직접 압박해 줍니다. 요즘에 칼부림 사건 너무 많아요. 정말 무서워서 어디 길거리 다니겠어요? 그 기사에 나왔잖아요. 그 여학생이 칼이 찔렸는데 고등학교 남학생이 그걸 손으로 직접 압박하고 있었어요. 30분 넘게. 그래서 직접 압박이 좋습니다. 출혈 시 그 부위를 직접 막아주는데 손으로 막는 것보다는 옷이나 수건, 깨끗한 거즈 직접 막아줘야 됩니다.
약물 오남용, 대상자가 먹고 남은 물질 또는 뭐 약 병기, 용기, 구토물이라도 들고 병원을 가야 된다. 토사물은 의료진에게 보이기 위해 병원에 가져간다. 복용량이 적더라도 병원으로 일단 데리고 간다. 안전하게 약을 복용하는 방법. 철분제는 소화흡수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랑 먹어라? 오렌지 주스랑 먹는다. 이거는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서 원하는 답이고요. 비타민 C랑 먹는다. 이것은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서 원하는 답입니다. 철분제는요. 비타민 C 또는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어야 소화흡수가 잘 돼요. 철 좀 들어라 이씨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몽 주스랑 먹으면 안 되는 약, 고혈압약이죠. 고혈압약, 고지혈증 약은 자몽 주스랑 먹으면 부작용이 생긴다. 인삼하고 같이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약을 먹는 걸 잊어버렸어. 바로 생각난 즉시 복용해야겠죠. 2배, 더블로 복용하지는 않는다. 가운데 절제선이 있는 약 쪼개 먹을 수 있죠. 없는 약 쪼개 먹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 약을요. 하루에 한 번 먹습니다. 그러면 그걸 쪼개 먹거나 가루로 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24시간 동안 균일하게 혈압이 떨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확 떨어질 수 있겠죠?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쪼개 먹거나 가루로 내서 먹으면 큰일 나요. 심폐소생술의 목적은요. 심정지 대상자에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산소를 공급해서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심폐 기능이 멈추고 4분에서 6분만 지나면요. 뇌사에 빠집니다. 뇌가 손상돼서 그때는 어려워요. 심폐소생술은 반드시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하는 것이에요. 심폐소생술의 단계가 있죠? 반도가기, 인상, 요 순서입니다. 반도가기, 인상,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먼저 반응을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거기 빨간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거기 청바지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침착하게 해야 됩니다. 심장을 소생하는 것이 가슴 압박이고요. 폐를 소생하는 것이 인공호흡입니다. 중간에 기도 유지, 고개를 똑바로 제껴주는 거예요. 옆으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심폐소생술에서는 경련일 때는 고개를 옆으로 돌렸지만요. 왜? 뭔가 구토물이 나와서 기도를 막으니까요. 심정지 상태일 때는요. 고개를 똑바로, 턱을 똑바로 위로 제끼는 것이에요. 반도가기, 인상. 인공호흡까지 했어. 상태 보죠. 그리고 나서 계속 가슴 압박하고 인공호흡 하는 거예요.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은요. 30대 2이다. 반응 확인할 때는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어깨를 두들기면서 말로 하죠. 이 말로 하는 것을 언어적 자극이라고도 말합니다. 가슴 압박 어느 위치에 하죠? 가슴 중앙에 이 가슴뼈, 젖꼭지 중간에다가 합니다. 깍지를 끼죠? 손바닥으로 누르는 게 아니에요. 손꿈치로 누르는데 이 위치가 이동하면 안 되겠죠? 복강 내 장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흉골의 가장 하단에 위치한 칼돌기를 압박하지 않도록 한다. 양팔을 쭉 편 상태에서 직각으로 체중으로 누르는 거예요.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죠.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게 한다. 가슴이 최소 5cm 정도는 눌릴 정도로 체중을 실어서 압박을 해야 되지만 6cm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고정한다. 1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가슴 압박을 실시한다. 30대 2를요. 1분 동안 한 3번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초에 2번을 눌러야 됩니다. 1분은 60초죠. 그러면 60초 곱하기 2, 120회는 눌러야 된다. 이 얘기예요. 기도 유지. 한 손은 대상자의 이마에 대고 머리를 뒤로 젖힙니다. 턱 아랫부분은 머리 쪽으로 당겨 기도를 열어준다. 심폐소생술 할 때는요. 고개를 똑바로 제껴주는 거고요. 경련할 때만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인공호흡은요. 10초 이내에 2번을 불어넣는다. 이거 국시에 나왔죠. 1초에 걸쳐서 서서히 가슴이 상승될 정도로 숨을 불어넣는다.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한다. 입을 떼고 코도 놓아주어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 심폐소생술은 멈추는 게 아니다. 인수인계 해서 119 실려 나갈 때까지 해야 된다. 자동 심장 충격기. 심폐소생술 하다가 자동 심장 충격기 오면은 이 기계로 교체를 합니다. 중간중간에 또 손으로도 심폐소생술을 하죠. 일단 전원을 켜야 돼요. 전자기기는 전원을 먼저 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패드를 부착하는데 패드 부착 위치가 국가고시 거의 매번 나옵니다. 그림으로도 나오고요. 말로도 나와요. 오른쪽, 왼쪽. 대상자의 오른쪽. 대상자의 왼쪽에 붙입니다. 우리 자동차 탔어요. 보조석에 탔을 때 안전벨트 매는 방향이에요.
오른쪽 빗장뼈, 쇄골뼈 아래 하나 붙이고요. 왼쪽 겨드랑이, 젖꼭지 아래 하나 붙입니다. 이거 맨날 섞어서 나와요. 오른쪽, 왼쪽 요거는 또 맞게 하는데 오른쪽 젖꼭지 옆, 왼쪽 쇄골뼈 이렇게 반대로 나옵니다. 오른쪽 빗장뼈, 빗장뼈가 쇄골뼈예요. 또 왼쪽 젖꼭지 옆 이렇게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 그림을 그냥 아예 머릿속에 사진으로 박아버리세요. 말로도 나오고 그림으로도 나온다. 거의 문제 80번에 맨날 나오잖아요. 심장 리듬 분석. 대상자에게 아무도 손이 닿으면 안 돼요. 왜? 이 대상자의 리듬만 분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두 물러나세요.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하는 거 리듬 분석할 때입니다.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환자에게서 손을 뗀다. 제수동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실시한다.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 계속 해줘야 됩니다. 가슴 압박은 계속 해줘야 되고요. 오로지 리듬을 분석할 때만 가슴 압박하지 않아요.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문제 나왔어요. 자동심장 충격기의 쇼크 버튼을 눌러야 하는 시점은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이다. 제세동 시행 버튼 누르기 전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심폐소생술 즉시 가슴압박을 시작한다. 30대 2의 비율로 가슴압박 때 인공호흡을 반복한다. 자동심장 충격기는 2분마다 돌아가죠. 심장 리듬 분석을 반복해서 시행하고 119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한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세요.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